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부자들이 프랑스를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숫자가 꽤 많은데요. 그 이유는 프랑스 국민이 프랑스에 닥치는 재정 위기를 부자들의 재산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겨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여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계속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현재 프랑스는 그야말로 최대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정 위기가 심각한 나라입니다. 일단 프랑스의 재정 문제부터 보죠. 프랑스는 2분기 말 기준으로 공공부채가 3조 4,163억 유로, 하나로 5,630조 원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GDP 대비 115.6%에 달할 만큼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각종 국제 신용평가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치적인 논쟁으로만 해결하는 프랑스를 보며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하는 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러한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축 재정을 추진하려 했지만 대규모 시위와 파업으로 인해서 물려야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프랑스 내 여론은 다소 다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부유세를 부가 추진한 것이죠. 순자산 1억 유로, 그러니까 하나로 1,645억 원이 넘는 부유층에게 순자산의 최소 2%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이 추진되게 된 것이죠. 프랑스 납세자 전체 약 3,400만 가구 중 1,800가구가 세금을 추가로 내게 생겼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부자 납세자가 그해 낸 각종 세금이 적어도 순자산의 2%는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2%가 안 되면 추가로 세금을 물려서 2%를 무조건 내게끔 한 내용이죠. 즉 매년 순자산의 2%를 세금으로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제시한 가브리엘 지크만 파리 경제대학 교수는 연간 200억 유로, 하나로 33조 원의 세수가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 내 여론은 이게 좋다면서 얼른 하자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프랑스 국민 중 86%가 이 부유세에 찬성했고요. 좌파 유권자는 물론이고 우파 유권자들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만장일치 현상이죠. 문제는 프랑스의 부자들이 실제로 프랑스를 떠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단순한 여론 논쟁에 불과했던 부자 탈출이 이제는 현실이 된 것이죠. 부유세 논의가 본격화하자 프랑스 내 초부유층들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순자산 1억 유로, 하나로 약 1,645억 원이 넘는 부자들에게 매년 자산은 최소 2%를 세금으로 내라고 요구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2% 세금은 단순히 소득세가 아니라 주식, 부동산, 예금, 미술품 등 자산 전체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즉 매년 자신이 가진 자산 중 일부를 강제로 현금화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자들이 이건 세금이 아니라 재산 몰수라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대기업의 오너나 상속형 부자들은 대부분 자산이 주식 형태로 묶여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기업 지분으로 부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주식을 팔면 지분이 줄고 경영권이 흔들리며 외국 자본이 유입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즉 부유세는 단순히 돈을 더 걷는 제도가 아니라 프랑스 기업 생태계 자체를 뒤흔드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보도에서 프랑스의 자본이 국경을 넘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룩셈부르크, 스위스, 모나코, 벨기에 같은 조세 회피처 국가로의 자산 이전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룩셈부르크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프랑스 개인 자산가 계좌 개설 건수가 2배 이상 급증했고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에서도 프랑스 고객의 신규 예치금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프랑스 부자들은 이미 해외로 이주하거나 가족의 국적을 옮기고 있으며 자산 이전뿐 아니라 사람의 이동도 동반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국이 나를 범죄자 취급한다면 나도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신경을 보입니다. 이런 흐름의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입니다. 그는 프랑스 최고 부자이자 세계 부후 순위에서도 늘 상위권에 오르는 인물로 자산 규모만 2천억 달러, 하나로 약 280조 원에 달합니다. 아르노 회장은 이번 부유세 논의에 대해 이건 자유주의 경제를 파괴하려는 정치적 행위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만약 이 세금이 시행된다면 나는 매년 약 4조 7천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것은 벌금이지 세금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심지어 이 부유세의 설계자인 파리 경제대학의 가브리엘 지크만 교수를 향해 극자 활동가이며 자유시장 경제를 파괴하려는 이념적 공격자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 발언은 프랑스 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지만 동시에 많은 기업인과 자산가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아르노 회장은 이번 논의가 본격화하자 국외 법인을 통한 자산 이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일종의 신호탄 역할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다른 대기업 오너들, 스타트업 창업가, 예술, 패션계 거부들도 하나둘씩 자산을 해외로 옮기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부자들이 빠져나가면 당장 국가는 세수를 늘리려다 오히려 줄어드는 역효과를 맞게 됩니다. 이미 프랑스는 OECD 국가 중 조세 부담률이 46%로 유럽 최고 수준입니다. 국민 절반이 총 세금으로 소득의 절반 가까이 국가에 내고 있는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 부유세를 추가로 올린다는 건 사실상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또 세금을 내라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프랑스 경제 전문가들은 세금 인상을 단기적 재정 보완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 고용,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를 질식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프랑스 정치권은 부자 증세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86%가 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쪽의 입장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세제 구조가 이미 불평등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만 해도 과세 표준이 10억 원을 넘으면 최고 45%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적용되죠. 하지만 문제는 초부유층의 부는 급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의 주된 부의 원천은 월급이 아니라 보유한 자산의 가치 상승, 즉 기업의 성장과 지분 가치의 확대입니다. 예컨대 일론 머스크처럼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수십억 달러 단위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제로는 소득이 없어서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머스크는 사치스러운 소비와 대규모 투자를 자유롭게 이어가죠. 비결은 단순합니다.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이 대출은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가 되지 않으며 이자율은 세율보다 훨씬 낮습니다. 즉 부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완벽히 만들어 놓은 셈이죠. 이런 방식은 프랑스에서도 동일하게 작동됩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억만장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설립한 기업의 대주주이자 오너로서 매년 급여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가치 상승으로 자산이 불어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프랑스 국민 전체 실효세율이 약 52%인데 반해 억만장자들의 평균 실효세율은 고작 27% 수준에 불과합니다. 세금을 내는 비율로만 보면 평범한 시민들이 부자들보다 2배 가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일반 국민은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억만장자는 재산을 불려도 세금을 거의 안 낸다는 비판 여론이 강해졌고 결국 정치권이 이를 받아들여 부유세 논의를 본격화하게 된 것입니다. 부유세 도입을 찬성하는 쪽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처럼 소득이 없는 부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조세 정의는 완전히 무너진다. 특히 프랑스처럼 부의 불평등이 심한 나라에서는 부자들에게도 보유세 형태의 책임을 물어야 사회적 균형이 유지된다고 말이죠. 실제로 프랑스 상위 1%의 자산이 하위 50%가 가진 자산보다 많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프랑스 국민은 단순히 경제정의의 관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서 부유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런 여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논쟁은 단순한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프랑스 사회가 어떤 방향의 경제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결정지는 이념적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프랑스는 72조 원 정도의 예산 감축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유세를 도입하려 하니 부자들이 탈출할 것 같고, 그렇다고 긴축 재정을 실시해서 예산을 감축시키려 하니 시민들이 난리를 쳐서 나라 전체가 혼란상이 그려질 것 같고, 마크롱 대통령은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프랑스는 어떻게든 이러한 재정 위기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프랑스는 서유럽 주요국 중 가장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진 상황인데요. 코로나19 당시 대규모 지출에 더해 고령화와 이로 인한 연금 부담, 사회 보장비 증가, 에너지 전환 비용 등 재정 적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났거든요. 당장 IMF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채 비율은 2030년에 129.4%까지 상승할 예정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는 그리스의 130.2%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거기다가 정치권의 혼란이 가중되었는데 당장 1년 사이에 5명의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그 정도로 정치적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 프랑스의 바이루 총리의 사임 이후 임명된 가브리엘 르코르니 총리가 연금 개혁을 다음 대선으로 미루겠다고 말해서 잠시 정치 혼란이 멈추었지만 재정 문제가 그렇다고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프랑스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리 잘 해결될 것 같진 않습니다. 정말로 이번에 재정 위기 때문에 큰 경제적 위기가 닥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현재 프랑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부유세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